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멘토 부자 언니 유수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다시 보기가 안 돼야 좀 달리는데 다시 보기 안 됩니다. 예, 다시 이거. 보기 한 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급발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교양 있게 할게요. 야 예쁘다. 안녕하세요. 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두 분 좀 환영이요. 야, 네. 진짜 우리 빠쇼 오빠랑 저의 이 두 사람이 한 화면에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 카페 회원들은 또 엄청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같이 둘만 한 적은 이게 처음이네요. 그 다도다도 갈 때는 4명이 같이 나왔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라디오도 허지웅 씨 라디오도 네. 그렇죠. 우리가 게스트로 갔었으니까 둘만 한 그렇죠. 방송은 이게 처음이죠. 그랬네요. 허지웅 씨 나왔었구나. 그래. 까먹고 그 있었어. 허지웅 씨가 갔었는데 저희가 오빠랑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러니까 허지웅 씨가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 무슨 게스트들끼리 저렇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반가워서 저러냐고 방송하러 오신 분들이 나는 신경도 안 쓰시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허지웅보다 유수진이 1000배 만배는 더 소중합니다. 그럼요. 저도 허지웅 씨보다는 우리 빠쇼 오빠죠. 무슨 소리야. 아무튼 우리가 그때 집 사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그때 그분 우리 말 듣고 집 샀어봐, 오빠. 네. 엄청 벌었지. 그분은 이제 은퇴하실 생각을 하고 계셔갖고 경상남도 남해 추천해드렸고요. 남해 하셨나 모르겠네. 오빠한테 연락 왔었어요? 아니요. 그때 방송에서 끝나고. 방송 끝나고.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요즘 뭐가 이슈예요? 그러니까 2030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이런 또 질의응답 하실 텐데 어떤 것들이 요즘 제일 궁금해 하시던가요? 요즘 제일 사실 많이 하시는 얘기가 속은 쓰리지만 그런 거죠. 저 주식 투자해서 물렸는데 아이고. 네. 어떻게 해요? 저 투자 망한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 주변 직원들이 저희 다 20대예요. 아, 그러세요? 예, 저 친구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많이 하지만 주식자 했던 분들인데 표정이 어두워요. 제가 뭐라고 말을 그래, 못해요. 보니까 애들이 요새 20대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니까 다크서클이 아주 배꼽까지 내려오셨어. 내가 보니까 아주 우울해. 전반적으로 세포 상태들이 우울한 지금 상태야. 내가 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네. 뭐라고 좀 저희도 좀 응원이라도 뭐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좀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종목이 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자산 사이즈 중에 몇 프로를 투자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딱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망한 거냐, 경제 위기 왔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2, 3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네.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고른 종목이 영 회복이 안 될 만한 종목이다. 아니면 들고 있어서 종목이 이게 좀 회복이 되겠다 하는 거는 빨리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얘는 영 아니야. 시장이 올라와도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얘만 안 올라 하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손절하고 주식을 시장을 떠나고 지금 이미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면 지금 최악의 상황에 거의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액션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하지만 손 놓고 덮어놓고 이제 나는 이제 주식은 쳐다도 안 볼래 하시면 안 돼. 왜? 내 돈이 거기 안에 있으시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 종목은 기다려서 될 애냐, 얘는 기다려도 답이 없는 애냐, 속은 쓰리지만 좀 선별을 하시고 그리고 한 종목의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내 전체 계좌를 좀 파악을 하셔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 전체 계좌로 하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합치니까 똔똔이다. 손해가 아니다. 아니면 전체 계좌 합쳤을 때는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다. 이런 식의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그럼 속이 좀 덜 쓰리실 거예요. 전체 계좌만 개별 종목만 보니까 속이 더 쓰린데 그쵸. 전체 계좌로 보니까 좀 덜 쓰리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시간은요. 한 2, 3년은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가 케이스가 1번 나 당장은 이 돈 안 써도 돼요. 네. 그러시면 최악의 상황이니 지금 어떤 액션을 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시면서 종목을 좀 선별해 보셔라.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아닌 애들은 갖고 가면서 이게 회복될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셔라.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언니. 저는 지금 이 돈이 필요해요. 이거 손해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뭐 일부를 남겨놓고 정리를 하시건 전부 정리를 하시건 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네네. 지금 대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다시 내가 모아서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예전에 손실 본 거 이상으로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자기 스탠스를 먼저 정하시고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면 막연하게 나 손해봤는데 어떡해. 몰라 잊어버릴래. 막 드라마 몰아보기 하시다가 또 갑자기 번뜩 생각이 겁나 또 열받. 과거의 나를 막 진짜 앞발을 자르고 싶고 막 열이 막 나고 막 나 갱년기야 왜 열이 막 올라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도 사실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네. 내 상황이 어떤지를 딱 놓고 결정하시는 거야. 내가 기다릴 수 있으면 좀 선별을 해가면서 기다리신다.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좀 수익을 더 많이 그때 내겠다.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스트레스. 겁나 돈을 갖다 쓴다. 오히려 오빠. 야, 어떤 힐링을 좋아요. 그냥 그 플렉스로 힐링을 한다. 어차피 마이너스고 그거 보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돈을 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이실수록 내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일수록 여러분께서 평소에 쓰시는 그 정말 딱 필요한 돈 있잖아요. 그거 이외의 돈은 안 쓰셔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더 쓰게 되시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뭐 어차피 마이너스인 거 기분이라도 좋자. 우울하다. 마시자 일단 먹자. 여행 가자.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될 돈을 쓰시는 거. 그래서 오히려 주식도 마이너스고 내가 월에 번 돈도 카드값 때문에 또 마이너스고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요럴 때 심테크 좀 잘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카드 쓰고 소비하고 여행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좀 자존감을 높여본다던가 아니면 뭐 십자수 우리 너무 옛날 사람이지 십자수 말고 요새 뭐 이렇게 뭐 손으로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색칠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슬 깨기라도 뭔가에 집중해서 마음이 한 군데 있게 만드시면 스트레스가 그 순간에 많이 잊혀지거든요. 드라마 몰아보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넷플릭스 결제하셨으니까 왓챠 결제하셨잖아요. 이런 힐링 영상이라든지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뭔가 히름을 얻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그럼요. 도전할 수 있는 그럼요. 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거 진짜 유수진 그 팬클럽입니까? 왜 카페입니까? 정말 좋겠다 그분들은. 팬클럽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저희 재테크 카페가 있죠. 근데 그 카페가 11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식구를 불리지 말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래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비공개 카페가 되었습니다. 야, 이 12만 가입을 못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는 못 들어가요? 없습니다. 남자는 또 아예 못 들어가요? 남자 없으면 남자는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내 말을 잘 들으시면 아내분들이 다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해서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남성분들이 또 저희 카페에 들어오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수진 이 비밀 카페는 정말 탐나네요. 저도 진짜 성별을 속이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계실 수도 있고 염탐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 방송이 보통 2030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지금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고, 실패해서 아예 좀 떠나신 분들도 혹시나 해서 도전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좀 재테크를 시작하는 특히 저희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90년대생들이세요. 어머 아들뻘이네. 예, 그죠. 앞에 있는 저 잘생긴 PD를 대상으로 한번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이 시기에 한번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2030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되게 투자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쉽네. 특히 2020년도 주식은 정말 쉬웠죠. 그러니까요. 내가 주식해서 막 몇십 프로 수익 나는 게 너무 쉬웠고 코인 투자해서 몇 배 불어나는 거 너무 쉬웠고 그렇죠. 집 사는 것도 엄마 따라가서 갭 투자하고 막 이랬더니 막 2배 돼서 맞아요. 투자가 굉장히 쉬운 거구나 라고 투자를 처음 겪었을 때 너무 좋은 시장을 겪으셔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역대급 사실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나 너무 쉽게 보고 막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제때 못 빼서 손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실까 봐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걱정이 돼요.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초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쌓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재테크는 여러분 1, 2년에서 끝날 게임이 아닙니다. 적어도 15년, 20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어떤 마라톤 같은 그런 레이스거든요. 근데 내가 초반에 잠깐 돈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 했다고 이건 영 아닌 것 같아라고 접어버리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내가 노동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되면 너무 후회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한번 내가 했다. 맛을 봤더니 이거 공부 제대로 하고 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초 기본부터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챙겨가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거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그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프레임.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 엄마가 항상 부자 되려면 뭐 하라고 하셨죠? 부자 되려면요? 일단 좋은 학교 가라.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대기업에 들어가라. 그러네. 예. 혹은 의사, 검사, 판사가 되라. 공부 잘하면 전문직 되라 그러죠. 그쵸, 그쵸. 네.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요? 집 사라. 집 사라. 네. 오케이. 그러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세뇌 당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고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엄마표 부자 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한참 경제활동을 하셨을 시기에 대한민국은 네.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진짜 근면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은퇴할 시점에 집 한 채 있고 은퇴할 시점에 받은 돈 가지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사실 그런 시대였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죠. 그렇죠. 되게 잘 산 나라가 됐고 제조업이 주가 아닌 나라가 이미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엄마표 재테크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노동자를 자기의 생산 수단, 그러니까 공장, 회사 이런 데 노동자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생산된 그 재화나 용역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자가 자본가예요. 내가 인건비를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내가 인건비 준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돈을 자본가는 벌어가죠. 자, 근데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그만큼의 돈만 받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로 사셔야 부자가 될까요? 자본가로 사셔야 부자가 될까요? 자본가요. 당연히 후자죠. 네. 근데 왜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시냐는 거지. 프레임을 바꿔서 나도 그럼 자본가가 돼야 되겠어. 근데 내가 회사를 할 만한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동자로 시작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이 생산 수단이 돼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셔서 간접적인 자본가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과 목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저 열심히 살고 내가 번 돈 뭐 통장 쪼개기 하고 뭐 잘 모으면 부자가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념부터 먼저 바꾸시고 노동자로 살 건가 자본가가 될 건가? 그럼 현재 내 상황에서 노동자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노동자로 가되 다음 단계는 종잣돈을 모은다. 그 다음 단계는 종잣돈이 투자를 시키고 일을 시켜서 내가 일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까지가 나의 최종 파이널 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머리에 이 구조를 먼저 가지시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흠뻑 빠졌네. 지금 정신없이 들었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냐는 말입니다. 지금 갑자기 초등학생, 중학생이 된 기분이라서 막 그냥 네 선생님 뭐 이것만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그만해. 지겨우니까 이런 반. 설명 너무 좋다고. 야, 자본가로서의 삶 한 단계. 야, 정말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라고 좀 계속 좀 간접 맞아요. 자본가.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 노동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야지만 종잣돈을 만드시니 인컴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예. 근데 내가 취준생이라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시고 네. 내가 취업을 한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내 몸값을 올리시는 거예요. 몸값 올리는 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니 회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서 제가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한테 스스로 연봉을 계속 높여줘야 될까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제가 오너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은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발 쉬어. 너 제가 쫓아다니면서 챙겨. 너 이번 달에 휴가 썼니 안 썼니? 왜 안 쉬어? 왜 일을 해? 너 지금 주말에 밤 12시에 너 지금 카페에 왜 댓글 달고 있어? 왜 앉아? 뭐 이렇게. 제발 쉬어. 그리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인턴 원래 3개월 하기로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연봉도 이 친구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계속 높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대체되지 않는 사람임을 회사에 먼저 어필을 해주셔야지 회사에서도 아 그럼 내가 이 직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진짜 이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 하면 연봉 협상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의 연봉을 높여주겠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일을 왜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지만 회사에서 연봉을 높게 책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시는 걸 좀 포커스를 두시고 몸값 올리는 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뭐 굳이 막 몸값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연봉이 막 쫙쫙 오르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하시면 대신 그런 회사들은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업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앤드류가 엔잡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분석하고 내가 컨텐츠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업을 하시되 여러분 사기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뭐를 먼저 입금하면 얼마의 소득이 뭐 나오게끔 해드립니다. 다 사기입니다. 먼저 돈 내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부업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요새 워낙 뭐 쿠팡 파트너스도 있고 뭐 그 배달하시는 뭐 쿠팡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퀵도 요새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 어플 같은 걸로 뭐 그런 것도 알바를 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SNS를 활용해서 돈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사임당이나 뭐 앤드류처럼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식들이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부업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 일테크가 첫 번째인 거죠. 일테크. 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 몸값을 올린다, 부업을 해서 좀 더 추가 수익을 만든다. 그래서 인컴을 많이 늘리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인컴 늘리면 뭐예요? 그거 다 갖다 쓰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짠테크입니다. 짠테크. 와우. 네. 근데 무조건 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쓸 때는 쓰지만 쓰지 않아도 될 때는 제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쓸 때도 쓰시고 안 써도 될 때도 또 쓰십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리고 제가 써봤자 제가 명품 가방을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친구랑 치킨에 맥주 한 잔 뭐 3만 원 얼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한 달에 카드값이 200만 원 나와. 이런 분들 계세요. 차라리 명품 가방을 사지 그래서 리셀해가지고 돈이나 벌게 해. 도대체 뭐 하시냔 말이에요. 3만 원, 5만 원, 2만 원, 만 원 올리브영 가가지고 샴푸나 사지. 그걸 뭐 5년 안 되니 뭐니 압박 스타킹이니 다 사가지고 한 번 가면 그냥 5만 원씩 쓰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니까 안 써도 될 돈을 쓰시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투자해도 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한테 이 정도 투자해도 되고요. 괜찮아 투자하세요. 근데 그거를 목록을 적으세요. 내가 이번 달에 써도 되는 돈, 쓰면 안 되겠다 생각 되시는 돈. 그래서 써요 마요 리스트를 적으시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셔서 가계부 요새 다 적으시잖아요. 어플로 자동으로 다 하시니까 내가 눈에 걸리는 거 있는지 쓱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마요 리스트에 적어놨는데 근데 이거 왜 썼지? 내일은 내가 이거 좀 신경 써서 이거 내가 생각 없이 자꾸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사 먹는 거 내가 이거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나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가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카드로 편하게 쓰실 때보다는 확실히 이 지출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짠테크를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짠테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존감.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심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테크. 마음 심자 심테크. 네.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줄 거야. 혹은 내가 좋은 거를 뭔가를 사야 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게 사실 다 자존감의 결핍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남이 가진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는요, 밥 잘 먹고 똥만 잘 싸도 그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오줌 싼 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우리도 오줌 잘 싸고 똥 잘 싸. 근데 왜 우리는 칭찬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주변과 비교당하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이 계시는 것 자체로만 해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자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애완동물을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언니 그래도 제가 자존감이 좀 해결이 안 돼요 하시면 투두 리스트를 적으세요. 내일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적으시는 거야. 이것도 주무시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내일 미장원 가는 거 예약하기. 그다음에 뭐 김 과장님한테 뭐 업무 관련된 문의 전화하기. 뭐 이런 걸 쭉 적어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시면 했다고 밑줄을 쫙쫙 그시는 지우세요. 리스트에서. 그러면 자기 전에 이거를 내가 보잖아.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될 일을 다 했네. 아, 뿌듯하고. 나 칭찬해. 칭찬해 줘야지. 나 스스로 나 칭찬해. 잘했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으시게 돼요. 네. 그러면 또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네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지? 이런 것들이 투두리스트를 적으시다 보면 파악이 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내가 김 과장님한테 전화하기를 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지? 아, 맞아. 내가 저번에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를 못 들어줘가지고 그 일을 아직 덜 해서 내가 이걸 물어보면 그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아직까지 내가 전화를 못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저번에 못했던 일을 얼른 정리해가지고 김 과장님한테 보내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씩 작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시고 작은 일도 성공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내공처럼 쌓이게 되세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오랫동안 적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도 깨닫게 되시고 사람 대하기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또 자신감 있게 대할 때.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스케줄도 딱딱 짜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투두리스트에 있는 걸 하려면 그렇죠. 아, 내가 이걸 예약하기는 그러면 예약하면 토요일 날 3시에 무슨 미용실 예약 이렇게 스케줄을 짜게 그렇죠,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도 자동으로 되시고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자존감이 굉장히 빨리 차오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2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저도 제 다이어리에다가 빼곡하게 제 할 일들을 적어 갈 때부터 그때가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와 너무 멋있어. 그래서 심테크, 네, 심테크, 일테크, 짠테크, 심테크. 야, 그 다음에 종잣돈 모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비테크. 비테크요? 빚이 있으시면 빚 갚아야지. 빚 먼저 갚아야 돈이 모이니까. 근데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급하게 갚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학자금 대출 아니면 신용대출, 그다음에 뭐 그 이금융권 막 이런데. 이런 고금리, 사채 이런 거. 그렇죠. 무대리한테 빌려 쓰고 막 이런 거.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이런 거는 막 OK 로버트 막 이런데 빌려 쓰고 이런 거. 네네. 고금리 대출 이런 건 갚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갚는 것도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부터 하셔야 되고 플랜. 1번, 2번, 3번, 4번 대출의 종류, 그다음에 대출 이자, 그다음에 남은 기간,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 이자만 나가냐 원리금이 같이 나가냐, 그래서 언제 되면 이 빚이 끝나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면 몇 개월 후에 혹은 몇 년 후에는 빚이 다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기간이 짧게 남은 거 그리고 이자가 높은 거 먼저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다 갚고 0이 되셔야 종잣돈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대출이 없으면 종잣돈이 안 모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테크를 하시는데 내가 혼자 도저히 이걸 못 하겠어요 하시면 서울시 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전환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개인 그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지경이다 하면 그런 것도 안내를 다 해주세요. 아, 그 리셋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리셋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와. 그렇게 해서 다 도움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리고 서울은 서울시 복지 상담센터가 있고 지방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검색을 해보시고 나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하시면 이런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 훨씬 더 그 수월하게 대출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희망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암만 갚아도 끝이 없는 분들 같은 그쵸.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테크가 그래서 필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노동소득으로 종잣돈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1테크, 비테크, 심테크, 짠테크 요거를 하셔서 종잣돈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종잣돈에서 이제 투자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돈이 일해서 돈을 벌어오려면 얘가 투자가 돼야 이 수익을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투자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단계를 안 하시고 자꾸 이게 1단계가 하기 싫잖아요. 돈 뭘 아끼나 있는 대로 나는 쓰기 위해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돈을 써야 더 들어온다고 했어.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합리화시키시면서 1단계는 하기 싫으시고 자꾸 2단계 투자부터 바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어도 2, 3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부동산도 오래 기다리셔야 되죠. 수익 내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적금이나 예금이나 해서 만기까지도 못 기다리시는 그 재테크 체력으로 뭔 투자를 해서 뭘 어떻게 기다리시겠다는 거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1단계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정돈하고 내가 뭔가를 인내심도 기르고 훈련을 하고 이게 1단계에서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내가 이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어떤 능력,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가시고 네. 그 다음에 2단계 투자로 가시는데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공부와 실전이 병행돼야 돼요. 근데 실전까지.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세요. 아주 그냥 요새 살판 났어. 아주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도 많고 하니까 강의 쇼핑을 또 그렇게 해. 맞아요. 강의 쇼핑을 그렇게 하면서 또 스스로 위아래 나는 재테크 투자를 공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이게- 소비는 해도 맞아요. 된다며. 이게 강의도 장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사고 싶은 책 장바구니에 놓는 것처럼 강의도 다 거기다 넣어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카페 부동산 강의는 빠시온 오빠 강의밖에 안 합니다. 아, 저도 이번에 처음 중강의를 했었는데 깜짝 놀랐지? 아니 무슨 천여 명이 한꺼번에 일단 중강의 나는 몇십 명 대상으로 해봤는데 천여 명 대상으로 해본 건 처음이야. 와, 진짜 대단한 카페더라고요. 야, 그렇죠. 열정들이. 야, 그러니까 일단 1단계가 충분히 되신 분들이고 그렇죠. 2단계로 넘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야, 진짜 훌륭한. 멘토가 훌륭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의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인지 좀 골라내셔야 됩니다. 큐레이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 저거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쇼핑하시면서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강의를 들으실 때도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공부는 뭔데 요걸 들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실 때 결제하시고 그 전에 무료 강의들도 요새는 너무 많으니 무료 강의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부도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들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근데 공부 뭐 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려야 그에 필요한 강의를 딱딱딱 찾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부 뭐 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아, 그렇구나. 네. 정리를 해보셔야죠. 네. 와, 너무 제일-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돈의 역사, 그러니까 돈의 경제사. 경제사. 인류의 역사와 돈의 역사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세계사 중에서도 경제사 부분, 특히 근현대사, 근현대사.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자본주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다큐가 이제 돈의 힘. 근데 돈의 힘 다큐가 요새 유튜브에 잘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돈의 힘 다큐,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강대국의 비밀,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다음에 책도 요새 그 돈으로 보는 뭐 세계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돈과 세계사를 같이 엮어서 나오는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시면서 네. 아, 자본주의가 이렇게 흘러왔고
돈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 왔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과거를 공부를 하셔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실 수가 추측을 해보실 수 있어요. 과거를 공부하셔야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가 생기니까요. 저는 이거 진짜 100% 공감하는 게 한국이 너무 단기간에 발달을 했고 선진국화 됐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쉽게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만 500년, 600년 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응축한 게 한국이라서 이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구는 근데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단단하게 발전한 것들이거든요. 그거 진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야 뿌리가 깊게 좀 맞아요. 인사이트 가지고 또 네. 경제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중요한 그 시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부분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네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하면서부터 사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의 역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사실 미국의 근대사겠죠. 그렇죠. 미국 달러가 이 세계 경제 패권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미국도 20년대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 엄청 버블이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이후로 대공황이 왔고 대공황 이후에 그러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걸 다시 재건을 시켰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네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어떻게 장악을 하는지 그렇죠, 달러를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달러 투자하실 수 있고요. 금 투자하실 수 그러네요. 있고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다른 나라, 우리나라 포함한 다른 나라 주식장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공부들이 그러면 주식이 뭔데, ETF가 뭔데, 채권은 뭔데, 부동산은 뭔데 이런 이제 개별적인 공부가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카페에서 언니 부동산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는 빠숑 오빠 책밖에 추천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뻥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원론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빠숑님의 책이 좋은 건 다시 보는 그 택리지 같은 경우. 네네. 영등포가 서울의 옛날에는 서울의 강남이었고 뭐 암사동은 어땠고 이런 역사가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지역들의 역사를 아셔야지만 지금 현재 이래서 지금 이 동네가 이렇구나. 그럼 이 동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도 요령, 단타, 스윙 매매 뭐 이런 거 말고 주식의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정말 기초 기본 원리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것이 다 공부되신 이후에 뭐 어떤 팁, 스킬 이런 것들로 넘어가셔야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무슨 건물 매매법, 뭐 주택을 뭐 갭 투자 방법 이런 건 먼저 하실 게 아니라 부동산의 역사, 그다음에 입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저는 빠숑님의 책부터 먼저 공부하시라고 하거든요. 어쩐지 제 책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그럼요. 유수진 대표님께서 추천해 줘서 그렇구나. 우리 카페에서 12만 대군이 그냥 우리 카페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가자 얘들아 오빠 책 나왔다 가자 이렇게. 유수진 만세. 네. 근데 워낙 저희 아니라도 내시면 무조건 베스트셀러 되시니까. 근데 빠숑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뭐 그거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공부가 입지라는 걸 다들 아시니까. 네. 그래서 빠숑님의 책부터 다들 보시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 워낙 책을 또 잘 쓰시잖아. 뭐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계 같은 오빠 아닙니까 이 오빠가. 제가 절로 나와. 책 찍어내는 기계인 줄. 뭐 이렇게 책을 자주 쓰나. 글쎄 말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야, 오늘 지금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좋은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이제 실전 투자잖아요. 실전 투자. 실전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하실 때도 얼마에 사서 얼마를 얼마에 팔까의 영역이잖아요. 이제 요 부분을.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는 건 잘 사셔. 일단 사. 일단 사. 못 팔아. 그렇죠. 마이너스 나서 못 파시건 아니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서 못 파시건 그렇죠. 못 팝니다. 맞아요. 오죽하면 사는 거는 예술이고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고 예술이다. 하겠습니다. 오, 맞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매도 타이밍 잡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시죠. 사는 건 어떻게 해서 좀 사시거든요. 맞아요. 매도가 어려운 거 같아요. 매도가 어렵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금융상품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보실 때는 저희가 맨날 그 시키는 미션이 있어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 자산 가격을 매일매일 체크하게 합니다. 오늘 이게 얼마인지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가격 변동폭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맞아요. 아, 달러가 최근에 1120 몇 원이면은 뭐 좀 비싼 거고 1110원대로 내려오면 아주 싸지는 거네. 이런 네. 느낌이 오시거든요.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을 계속 시세를 보다 보면 아, 몇 천만 원 올랐네. 몇 천만 원 떨어졌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가격에서 이거 비싸다. 이거는 싸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세요. 감각을 갖게 되세요. 맞아요. 그러고 나시면 아, 근데 이거 왜 올랐지? 이거 왜 떨어졌지? 그렇죠. 궁금해지시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황을 보게 되시고 이렇게 빠숑님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또 뉴스나 이런 걸 읽어주시는 분들의 그 컨텐츠를 보게 되시고 맞아요. 네. 그러면 점점 관심이 가실 거야. 근데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그럼 어떤 이슈가 이 대상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하시면 아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네? 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 지금은 사야겠구나. 지금쯤엔 팔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 이 정도 가격에 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매도 타이밍, 매도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돈을 넣고 하시면 분명히 수업료를 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하시거나 소액으로 경험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이 생겼을 때 조금씩 금액을 늘려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승질이 겁나 급해. 한국 사람들이 3분 카레도 못 기다려. 사발면 물 부어놓고 뚜껑을 한 10번 열었다 닫아. 왜 아직 안 익었냐면 나 지금 배가 고파 살짝 덜 익은 게 죽겠다며. 좋다면서 그걸 또 그러다 먹어 또. 꼬들꼬들한 먹다 보면 있겠지. 막 이렇게 드세요. 승질들이 이렇게 급하시다 보니까 그냥 한 방에 때려놓고 막 투자하시는겨. 그러니까 손해도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 먼저 공부하시고 실전도 모의 투자 먼저 하시고 소액으로 해서 야금야금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노하우가 내 몸 안에 체득화돼서 나이테처럼 겹겹이 쌓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1단계 종잣돈 모으기, 2단계 투자해서 실전까지 가기 요렇게 대충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 하시기 전에 무조건 여러분 지수 플레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식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지수 플레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ETF 지수에 투자하는 거. ETF든 아니면 인덱스 펀드든. 네. 근데 요새 펀드를 많이 안 하시니 지수형 ETF를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 바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식 자체에도 이슈가 있고 시장 이슈도 또 같이 맞물려서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종목 자체의 리스크와 시장의 리스크. 맞아요. 근데 시장의 리스크 자체 내가 판단이 안 되는데 종목 바로 들어가시면 두 가지를 연타로 두들겨 맞는겨. 그래서 맞아. 이 지수 먼저 보시면서 시장을 읽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를 연습하시고 어떤 리스크들이 생기면 지수가 오르더라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연습하시고 그러면 지수를 보고 아 이때쯤이면 종목에 투자도 괜찮겠다 하실 때 종목을 사시고 지수를 보면서 이 정도면 지수 전체가 다 빠질 것 같아 그럼 내 종목도 정리를 하시고 이런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지수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또 승질이 겁나 급해. 일단 사고 봐. 일단 전문가들이 주식은 사가지고 무조건 묻어놓으라며. 그래서 나는 일단 사고 봐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사고 보면 여러분 꽃길만 10년 동안 있으실 것 같습니까? 수익률이 그냥 직선으로 올라갈 것 같으시죠? 천만의 콩떡입니다. 사자마자 빠지고 마이너스 30% 대박 그때부터 암 걸리고 원형 탈모 생기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장기 투자하면 괜찮겠지 하시지만 그 길이 만만치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점점 더 늘려나가시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내 성격대로 인생 한 방이야 팍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이 마음이 힘들어지시니까 그것도 요령껏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자의 끝판왕은 빌딩주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건물주요. 네, 그래서 네, 평범한 월급쟁이도 빌딩주가 된 사례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 예. 저희 카페에는 많죠. 그래서 2030도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10분이 해주셨어요. 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뭐 우리 애들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건물주가 될 것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야. 원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2030에서 건물주 되려면? 시킨 대로 하면 돼. 어떻게 시키셨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일테크, 일테크, 신테크, 피테크. 음. 그다음에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거. 근데 이제 투자하실 때 사실 오늘 제가 이 앞에 방송을 하고 와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도라지청 먹으라고 해가지고 오늘 수기 언니랑 조나단, 네. 나단이 네.
근데 두 분한테 겁나 랩을 하고 와서 지금 목이 살짝 맛이 가서 2시간 동안 떠들었던. 아유. 근데 어쨌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상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금리랑 실물을 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저의 부자 멘토가 네. 있었어요. 멘토가 있었구나. 네, 제가 2008년에 만났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부자 아빠처럼 저를 그 부자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토끼띠라 제가 재벌토끼라고 부르거든요. 재벌토끼님. 저보다 13살 많으신 이제 토끼띠신데 우리 재벌토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리를 성경처럼 믿어라. 금리를 성경처럼 믿어라. 그래서 네네. 돈 가치가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죠. 네.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돈을 얼른 다른 걸로 바꿔서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돈 가치가 올라가는데 현금을 쥐고 있어야지 이걸 얼른 그렇죠, 그렇죠. 바꿔서 물건을 사시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돈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가 막 금리를 앞다퉈서 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돈의 값이 싸지는 거지. 그렇죠, 돈의 그렇죠. 값이 싸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갖고 있던 돈보다 내일이 똑같은 돈인데도 얘가 값이 싸지면 네네. 이 돈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 얼른 물건으로 바꿔서 그렇죠. 갖고 계셔야 되겠죠. 뭔가 자산될 걸로 바꿔야죠. 네. 예.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먼저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벌토끼는 맨날 그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전화하셔서 이거를 저한테 맨날 얘기를 하세요. 야, 올해는 어딘 것 같니? 내 돈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야 될 것 같은지를 디스커션을 하시는 거야, 저랑.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고 그럼 재벌토끼의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둘이 막 의견 교환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돈의 가치가 더 그러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현금을 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좀 더 들고 기다리자. 아니면 돈 가치가 이거는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올해는 그 중에서 그럼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그러네. 뭐 실물이니,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금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가장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바로 금리. 금리. 그러네. 네네. 야, 금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그렇죠. 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아까 우리 경제사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돈의 역사, 뭐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의 FRB가 하는 역할, 그렇죠. 기준금리를 올린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 양적 완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또 정리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걸 공부하시고 나면 경제 기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 부동산도 너무 잘 아시지만 네. 금리 가지고 거의 많은 부분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럼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전체 시장을 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도 그리고 또 유동성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 금리는 많이 계속 그렇죠. 추적을 해야죠.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같이 가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부분. 근데 앞으로 2, 3년 동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막 투자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치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네. 일단 저희는 묻지마 투자 지향하고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금을 모아야 될 때인지 과감하게 질러야 될 때인지 아마 이런 것들. 당연히 2020년도에는 지르는 게 맞는 거였었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2020년도에는 진짜 뭐를 사셨어도 다 올랐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셨잖아. 제가 로드맵에서 예전에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건 머니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니 게임의 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더 이상 금이 아니고 돈이 종이돈 화폐가 된 그 이후부터 그렇죠.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됐고 그러니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셔야 되고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것들이 있긴 하니 그런 걸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룰이 위기는 반복해서 옵니다. 그 텀이 8년에서 1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위기가 반복해서 온다는 것만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니 위기 때 빅세일 찬스가 오기 때문에 그때 싼 값에 헐값의 자산들을 사들일 수 있게끔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되니 그렇죠. 빅쇼트라든지 국가 부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이드 잡이라든지 이런 다큐나 영화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으나 여전히 코로나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딴 사람들 다 하고 나니까 나만 가난한데요 벼락거지가 돼서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또 다 물려가지고 또 콧물도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뭘 사도 다 올랐던 시절은 네. 또 와요. 안 오지 않습니다. 그때를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신 게 아닙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정말 그때가 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모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잔인하시네요. 그러면 위기 때 남들 엄청 힘든데 그럼 남들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시겠다는 뜻인가요?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다세요. 또 그런 사람들이 배포 있어요. 물론 여러분 되게 냉정하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어쩔 수 그렇죠. 없어요. 네. 남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같이 가난해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눈물을 밟고 자산을 모아야 되는 게 자본주의라면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이 부를 어떻게 사회로 다시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그 기금을 저희가 한 700 몇십 명이 8천만 원 이상 모아서 진짜요? 보냈고 와,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단체에 기부하고 잊어버리는 게 싫어서 그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이상호 목사님이라고 현지에 직접 이제 가셔서 국경 지역에 창고 생필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안으로 차로 물건을 실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깥쪽 국경 접한 지역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돈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 여전히 못 나오고 안에 그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 집이 파괴돼서 오갈 데가 없는데 거기에 네네. 피난 가셔가지고 교회나 학교 기숙사 같은 데서 지금 이제 매트리스도 없이 막 샤워 시설도 없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필품이 갈 수 있게끔 직접 목사님이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시고 창고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차에 실어서 보내시고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해요. 와. 그리고 긴급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도 해서 그 의료 지원을 못 받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근데 너무 힘들어서 당장 치료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또 기부를 했고 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까지 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네. 자본주의라고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세상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나까지 같이 가난하게 그러면 뭐 너나 나나 다 가난해지자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현명하게 슬기롭게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네네. 더 부자 돼서 더 많이 사회로 돌려주고 나도 여유 있게 살고 주변도 돌보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무 멋진. 지금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제가 처음 봤네요. 진짜 우크라이나 거기 그쪽 가서 하신다고 네, 얘기를 그래서 들었는데, 독일이나 와. 이런 데는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난민 캠프로 먼저 피난을 나오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돈이 좀 있고 그리고 현금을 다 싸서 오신대요. 그래서 이게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어디로 집을 사서 가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되시는데 그나마 좀 요새는 좀 잠잠해져서 집이 파괴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본국에 가지 못하는 집이 파괴돼서 갈 데조차 없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국경 지역에 좀 남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지에서 시체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다 보셨고 아이고, 미사일이 터져서 내 가족이 사망했고 그리고 지금 거기 남자들은 아예 국경 밖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노인들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원래는 아이 3명 이상의 아빠들은 나올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엄마와 애 뭐 이런 식인 거야. 노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그러면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정도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생계가 막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뭐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목사님이 여쭤보셨더니 더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바베큐 파티를 한다던가 해변으로 놀러를 간다던가 내가 이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부분을 하루라도 좀 잊고 좀 편안하게 힐링을 하고 싶다라는 답이 가장 많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나오신 그 되게 수준 높은 음악가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저희 또 그
찬양 사역 하시고 뭐 이러시는 이제 우리 송정미 교수님 이분하고 이제 색스폰 뭐 트롬보니스트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해서 직접 이제 그 국경 지역의 슬로바키아 지역을 가서 저희가 음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네, 그래서 그 슬로바키아 정부 단체하고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다 협약식도 하시고 예. 거기에 또 지원도 하시고 이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돈만 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우간다의 학교들도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도 이상하게 만든 거야. 진짜 엉망으로. 근데 그걸 타고 학교를 가서도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막 턱이 있고 애들이 그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가게 이게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학교들을 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 그 편의 시설을 해드렸고 와. 우크라이나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발전기가 나간데 발전기 5대를 저희가 또 긴급으로 전기를 쓰실 수 있게끔 발전기를 해서 보냈고 이번엔 미얀마 고아원에 미얀마도 사실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미얀마 그렇죠. 고아원 증축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거기에 1,000만 원을 보냈고 와. 이렇게 다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지 않나? 진짜 지금 워낙 제가 존경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존경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카페 그렇죠, 그렇죠. 회원들하고 아니,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대장이 훌륭하니까 다 훌륭하신 분이 되신 거죠. 저도 뭐 기부 같은 걸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챙겨주시는 분인지 몰랐고요. 갑자기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제가 너무 게으르게 기부했구나.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애들 피 같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그러네요. 띡 하고 어떤 단체에 보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운영비로 얼마나 쓰이는지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가긴 하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되게 구호 물품이 넘쳐난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는 구호 물품이 넘쳐나서 막 장마당에 방탄조끼 같은 거 이런 거 내다 팔고 그러니까 구호 물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중간에 빼돌려서 막 이걸 팔고 막 지금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피 같은 돈이 진짜로 제대로 기부를 위해서 쓰이는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거기 현지에 가실 때 경비조차도 따님들한테 다 지원받았지 한 푼도 우리 기금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야, 그래서 100%다 그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멋있는 부자님이신 것 같고요. 아까 재벌 토끼님이 멘토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 유진 대표님은 그러면 13살 차이면은 용띠네요? 예, 제가 용띠죠. 재벌 드래곤, 재벌 용이시네요. 야, 정말 오늘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존경해왔지만 앞으로는 존경 곱하기 10,000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저도 그대로 좀 따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너무 좋습니다. 그 슬로바키아 같이 가시죠. 우리랑. 예, 좋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경주 채부잣집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 진짜 그 주변 30리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일단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그것들을 몸소 실천해주고 계신 분이 아니면 유수진 대표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짱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대고 싶어요, 진짜. 앞으로 이런 에너지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에너지를 받으셔갖고요. 여러분들도 유수진 대표님을 닮아가는 삶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각자 이미 다 잘 살고 계실 거고 그냥 네.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라의 경제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 진짜 기재부 장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말아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좋은 일 한다고 다 갖다 퍼줍니다. 큰일 나요. 1시간 5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 노래 트십니까? 네, 이제 아마 마무리가 그 재즈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인데 예. 유수진한테 경제의 원칙,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경제 원칙 인풋이 있으면 무조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 여러분들한테 지키십사 말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모르면 하지 마라.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예, 공부하십시오. 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할 때 아웃풋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집중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 없는 데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하는 거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진짜 멋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 참 좋은 분이고 선한 분들인데 결과물이 안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저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임팩트 있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재난 영화를 보면 음. 왜 막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막 레이저 빔 쏘고 막 난리가 나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막 와! 이렇게 하고 막 쫓아다니잖아. 근데 주인공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도 전략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주인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의 거의 그 80~90%의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막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봐요. 그렇죠.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들이 좀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아, 저렇게 전략을 갖고 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힌트를 얻고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요. 아. 그래서 저한테 뭐 저는 언니가 제 멘토예요 하시지만 사실 뭐 제가 멘토의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 혹은 투자를 하실 때 아, 저 언니처럼 저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괜찮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팁을 드리는 정도의 언니면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